안녕하세요. 상업용 부동산 빌딩 중개를 하고 있는 빌딩 버튼입니다. 오늘은 건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고민을 하시는 주제인 건물을 매각하는 타이밍에 대한 기준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건물주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매각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세가 오를 것 같아 보여도 막상 매각을 진행해 보면 기대만큼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시장 분위기가 조용한 시기인데도 조건이 잘 맞는 건물은 매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매각 타이밍은 단순히 시장 분위기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요소를 함께 놓고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제 현장에서 건물 매각을 검토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좋은지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물 매각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가장 먼저 시세와 시장 분위기부터 보게 됩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은가 나쁜가 보다 내 건물이 유리한 시장의 흐름을 형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기에는 꼬마 빌딩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어떤 시기에는 중대형 수익형 자산에 자금이 몰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시기에는 실사용 목적의 매수자가 강하게 들어오고 어떤 시기에는 임대 수익이 안정적인 건물이 더 선호되기도 합니다. 결국 시장이 좋다는 말만으로 매각 타임을 정하기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건물이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보일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실제로 문의가 붙을 수 있는 상품인지 그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입지가 좋고 공실이 적고 임대 수익이 안정적인 건물은 시장 분위기가 아무리 뜨겁지 않아도 충분히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지는 괜찮아 보여도 공실이 많거나 관리 상태가 좋지 않거나 수익 구조가 불안정하면 겉으로 보이는 시장 분위기와 다르게 매각이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시장이 좋아 보인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 건물이 지금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건물은 겉모습만 파는 자산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익 구조를 함께 파는 자산에 가깝습니다. 매수자는 건물 외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지, 공실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월세 흐름이 안정적인지, 앞으로 운영 리스크는 크지 않은지를 검토하고 매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각 타이밍을 판단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현재 임대차 구조가 매수자 입장에서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실에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들어와 있고 월세도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으며 계약 기간도 어느 정도 남아 있다며 매수인 입장에서는 인수 후 운영이 훨씬 편할 것이고 이런 건물은 협상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실이 많고 월세 수준이 주변 시세보다 낮고 계약 만료가 몰려있고 체납의 분쟁 가능성까지 있으면 매수자는 그 리스크를 가격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기 쉽습니다. 현장에서는 건물주가 생각하는 가격과 매수자가 판단하는 가격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서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매각 타이밍은 가격이 올랐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임대차 구조가 가장 안정적으로 정리된 시점이 더욱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매수자가 보기에 손이 덜 가고 바로 운영 가능한 상태라는 인식이 만들어질 때 건물의 상품성은 한 단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건물을 오래 보유하다 보면 겉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도 어느 시점부터는 관리 비용과 수선비 부담이 커지는 구간이 옵니다. 외벽 보수, 방수공사, 승강기 교체, 기계 설비 점검, 정기 증설, 주차장 보완, 내부 리모델링 같은 항목은 한번 시작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를 앞두고 있는 건물은 앞으로의 보유 수익과 지출을 함께 계산을 해 보셔야 합니다. 조금 더 들고 있으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유지보수 비용이 크게 발생하면 실질적인 수익은 기대보다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후 건물은 보유하는 동안의 비용 부담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매수자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결국 건물주 입장에서는 미리 비용을 들여 건물을 정비한 뒤 더 좋은 가격을 노릴지, 아니면 큰 비용이 들어가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건물을 잘 파는 분들은 버틸 수 있는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돈까지 같이 계산하는 분들입니다. 매각 타이밍은 결국 앞으로의 지출까지 반영해서 판단하는 시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물 매각은 그 건물 하나만 놓고 판단할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산 전체 흐름 속에는 보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보유 건물의 수익률과 관리 부담,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 다른 자산으로의 이동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유한 건물이 상징성은 있지만 수익성은 낮고 관리 부담은 커지고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면 그 자금을 더 효율적인 자산으로 옮기는 것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건물을 계속 들고 가는 것보다 갈아타기 전략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매각 타이밍은 최고점에서 파는 문제라기보다 내 자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정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 보유하다가 더 좋은 지역, 더 좋은 수익 구조, 더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매각은 현재 자산의 가치만이 아니라 다음 자금의 흐름까지 함께 설계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물 매각을 검토할 때 매도가만 보고 결정하면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팔고 나서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출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자 부담은 어느 수준인지, 임대 수익이 금융 비용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지, 양도와 관련된 세금은 어느 정도인지, 중개보수와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손에 남는 금액은 얼마인지를 같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아도 대출 부담과 세금 부담이 크면 실질적인 만족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 자체는 아주 높지 않아도 정리했을 때 손에 남는 현금이 분명하고 다음 자산 계획까지 연결된다면 그 매각은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놓치고 시세만 보고 판단했다가 마지막 정산 단계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타이밍을 볼 때는 시세보다 먼저 실질적인 정상 구조를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도가, 대출 상환액, 세금, 비용을 정리해 보면 보유가 나은지 아님 매각이 나은지 훨씬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입지에 대한 판단도 매각 타이밍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단순 개발 호재가 있다는 말만으로 결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호재가 앞으로 가격에 반영이 될 구간인지 아니면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된 상태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개통, 업무지구 확대, 배우 세대 증가, 상권 확장, 대형 개발 사업 같은 요소가 앞으로 실질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에서는 이미 그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 추가 상승 여력보다 현재 수익성과 운영 부담이 더 중요해진 상태라면 오히려 지금 정리하는 쪽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입지 판단은 늘 기대감과 현실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지역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 그 변화가 실제 임대료와 매각 가격에 어느 정도 포함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매각 타이밍은 호재 유무가 아니라 그 호재가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건물은 아파트처럼 거래층이 넓은 상품이 아닙니다. 금액이 올라갈수록 매수자 수는 더욱 줄어들게 되며 조건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물 매각 타이밍은 시세 그래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로 매수자가 움직이고 있는 시기인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가격이 적정하고 건물 상태도 괜찮은데 시장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매수자가 적어서 매각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유형의 건물에 자금이 몰리는 시기에는 생각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거래가 정리되기도 합니다. 좋은 매각 타이밍은 무조건 최고가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실제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기가 오히려 더 현실적인 좋은 타이밍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 거래는 결국 얼마까지 부를 수 있느냐보다 어떤 매수자와 어떤 조건으로 마무리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 반응과 매수자 흐름을 함께 확인하시고 매각을 진행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기준은 건물주의 목적입니다. 건물 매각 타이밍은 같은 시장, 같은 건물이라도 건물주의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금화가 필요한 사항인지, 상속이나 증여를 앞두고 있는지, 갈아타기 목적이 있는지, 관리 부담을 줄이고 싶은지, 수익 실현이 우선인지에 따라 매각 타이밍은 달라집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어떤 분에게는 지금이 정리 시점이 되고 다른 분에게는 조금 더 보유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에서는 시세보다 먼저 목적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매각의 이유가 분명하면 시장 상황이 조금 흔들려도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목적이 불분명하며 매물을 내놓고도 계속 망설이게 되고 좋은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커집니다. 건물 매각은 결국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과 전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건물 매각 타이밍은 단순히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내 건물에 유리한 흐름인지, 임대차 구조가 안정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앞으로 큰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는지, 자산 전체 흐름상 갈아타기나 현금화가 더 효율적인지, 대출과 금리, 세금까지 포함했을 때 실제로 남는 금액은 얼마인지, 입지 변화가 앞으로 반영될 구간인지 이미 반영된 이후의 금액인지
그리고 실제 매수자가 움직일 수 있는 시기인지까지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건물주 본인의 목적이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매각 타이밍도 훨씬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은 무조건 오래 보유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빨리 매각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매각하는 이유를 스스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기준이 정리되어 있으며 매각은 훨씬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기준이 흐리면 시장에 내놓은 이후에도 계속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매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기준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길 바라며 그 과정을 거치면 지금이 매도 타이밍인지 조금 더 보유할 시기인지를 훨씬 더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